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눈앞의 이익을 넘어 미래를 선점하는 법, 안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 참 급급하시죠? 오늘의 매출, 이번 달 임대료에 매몰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의 90%가 3년 안에 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막연한 기대를 확신으로 바꾸고 냉혹한 현실에서 승리하는 안목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안목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주먹구구식 장사는 끝났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원두 가격의 상승, 시시각각 변하는 손님들의 입맛과 취향, 이 모든 흐름을 잇기 위해 끊임없이 데이터를 공부하고 메뉴를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손님은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기억을 사러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매장이 저가 커피나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강력한 힘을 갖는 순간은 사장이 손님의 마음을 경청하고 공감할 때입니다. 오늘 오신 손님을 소홀히 대한 사장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안목이 곧 당신의 사업 규모를 결정합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법이죠. 하지만 그 본성에 안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그 불안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은 꿈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로봇 공학자들도 돈이 아니라 꿈을 향한 진념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의 매장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따뜻한 매장이라는 꿈이 있다면 당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손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안목을 만들고 그 안목이 당신을 거물로 키워냅니다. 눈앞의 현상에만 급급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무 원려, 필유 근우. 사람이 멀리 내다보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군자 유어이, 소인 유월이라 하셨습니다. 소인은 눈앞의 이익에 밝아 일희일비하지만 군자는 도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원두 가격이 오르고 경쟁자가 늘어나도 나만의 철학과 배움의 루틴을 지키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목이란 결국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는 힘입니다. 안목 있는 사장은 혼자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장할수록 인재가 필요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줄 아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조직을 미래로 이끄는 안목입니다. 이제 돈에 매몰되는 인생을 멈추고 사람을 보십시오. 당장 이익이 안 될 것 같은 일에 정성을 쏟는 배짱을 가지십시오. 손님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적어 넣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십시오. 베푸는 매장으로 기억되는 순간 당신의 사업은 시대를 넘어 영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시선에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패턴과 루틴으로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나는 오늘 10년 뒤에 나를 위해 무엇을 심었는가?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자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통해 매일이 행복하고 보람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군쟁편,
14. 그래서 병법이 사람 잡는다. 시작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적을 향해 공격하지 말라. 고지를 등지고 있는 적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라. 적이 높은 곳에 있을 때 올려다보며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적이 산등성이에서 내려올 때 정면으로 맞받아치지 말라고 했다. 올려다보며 공격하면 지형적으로 불리하여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에서 통나무를 굴리거나 바위를 던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적이 산등성이에서 내려오며 나를 공격하면 적은 배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내려오는 기세로 인해 절반의 힘으로도 곱절의 위력이 발휘되니 맞받아치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적을 평지로 유인하여 공격하라는 것이다. 조사가 아려에게 50리 떨어진 곳에 진지를 구축할 때 일이다. 참모 허력이 급히 진언했다. 먼저 북쪽산을 점령하는 자가 이깁니다. 조나라 군대는 서둘러 북쪽산을 점령하여 지리적인 우세를 확보했다. 진나라 군대가 다가오자 조나라 군대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며 공격하며 대파했다. 제갈량도 이렇게 주장했다. 산지 전투에서는 올려다보면서 교전해서는 안 된다. 적이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는 맞받아쳐서는 안 된다. 지세가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평지로 유리한 후에 교전한다. 그런데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다. 읍참마속. 제갈량이 흐느끼며 마속을 참수했던 얘기가 그것이다. 가정전투에서 마속은 산을 선점하고 산의 병영을 구축하여 위나라 군대가 오기를 기다렸다. 마속은 분명히 높은 곳에서 아래로 치고 내려가면 파죽지세이며 병조를 죽을 지형으로 몰아넣어야 살아난다는 병법을 충실히 실천한 것이다. 그때 부장 왕평이 간언했다. 산에 물이 없고 또한 양식 보급선도 없으니 만일 포위되면 위험천만이라고 굳고 반대했던 것이다. 왕평이 우려하는 위험성을 마속이 몰랐을까? 마속이 왜 모르겠는가? 당연히 알았다. 마속이 취한 전술은 병조를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어야 살아난다 이것이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며 파죽기세로 위나라 군대를 밀어붙이면 한 방에 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 산중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수원이 부족하다거나 양식 보급로가 끊기는 문제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속이 놓친 부분이 있다. 한신이 배수진을 쳤을 때 병주를 죽을 지경으로 모아넣어야 살아난다고 한 것은 맞지만 병력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지 않았다. 2,000명의 기병을 떼어내 조나라 병영을 급습하여 깃발을 모두 교체하지 않았는가? 정병과 기병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교전한 것이다. 만일 한신이 정병과 기병을 나누지 않고 모두 배수진을 쳤다면 그것은 사지로 몰아넣어야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지로 몰아넣어 물고기 배를 불러주었을 것이다. 마속은 분전법을 무시하고 모든 병력을 죽을 곳에 몰아넣었다. 왕평은 위험천만하다고 극구 간언했다. 하지만 문맹장군이 무슨 개뿔 병법을 아느냐고 오히려 욕만 먹었다. 왕평이 아는 글자라고는 10자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속은 재기발랄한 지식이었으니 당연히 왕평을 무시했을 것이다. 왕평은 어쩔 수 없는지라 이렇게 건의했다. 장군께서 산에 진을 치시겠다면 병력의 일부를 저한테 떼어주십시오. 제가 평지에 진을 쳐서 장군과 기각지세로 이루어 급할 때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 건의에는 마속도 동의했다. 그러므로 결국 마속도 병력을 나눈 셈이다. 마속이 정병이고 왕평이 기병이다. 위나라 장군 장압이 당도했다. 마속이 산에 진을 친 것으로 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포위였다. 이어서 두 번째 일은 물길을 끊고 양식 보급로를 차단했다. 여기까지는 마속도 다 예상했던 것이다. 이런 것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제갈량의 애제자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장압의 세 번째 전략은 예상하지 못했다. 손자병법에 안 나오기 때문이다. 장압이 불을 지른 것이다. 병법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병법이 사람 잡는다. 산자락에서 불을 붙이자 불길이 산등성이를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높은 곳에 있는 적을 향해 공격하지 말라.
고지를 등지고 있는 적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라는 손자병법의 경고만 믿고 있었는데 뜻밖의 화공의 마곡은 속수무책이 된 것이다. 마속의 군대는 진퇴양난의 공경에 처했다. 배는 고프지 목은 타지. 게다가 화염이 올라오자 뜨겁고 숨까지 막히지만 그렇다고 불길을 뚫고 내려올 수도 없었다. 장압이 진격하자 마속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가정을 잃자 제갈량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다. 기병을 이끌던 왕평은 어떻게 되었을까? 왕평은 수수방관했을 뿐 구주하지 않았다. 삼국지 촉지 왕평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마속이 물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각종 조치가 혼란스러웠다. 왕평은 계속 간언했으나 마속은 무시하여 결국 가정에서 대패했다. 마속의 군대는 괴멸하여 뿔뿔이 흩어졌으나 왕평이 이끌던 천여 명의 병력은 북을 두들기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위나라 장군 장압은 복병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여 접근하지 않았다. 왕평은 이때부터 뜨기 시작하여 마침내 총나라의 명장이 되었다.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고 승리하면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충언도 듣지 않으며 내가 옳다는 좁은 식견에 빠지기 마련이죠. 결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낮추며 배움의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욕심과 자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한순간의 판단으로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기 때문이죠. 누구나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손님도, 사장도, 직원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럴 때 사장이 먼저 손님을 밝게 맞이해주고 직원들을 칭찬하며 격려한다면 사장 또한 인정받게 됩니다. 내가 먼저 주어야 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모를까? 알아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밝게 인사하고 취향까지 기억해 준다면 손님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직원 또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이해하기 쉽게 매뉴얼 영상을 제작해 언제든 볼 수 있게 한다면 일의 능률도 오르며 충성도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밝게 인사하며 간단한 안무를 묻고 할 때 손님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밝은 인사와 손님의 안부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내가 행동하고 움직여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꾸준히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